요즘 대학생들이 궁금하시다고요? 전지적 대학생 시점 전닥시. 전닥시는 매주 대학생을 비롯한 20대들이 관심 가지는 핫한 주제들을 모아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의 참견 일부인 왓츠 인 마이 뉴스에서 함께했던 이지민 학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사의 참견 2부 프로그램인 전작시에서는 매주 새로운 주제와 함께 새로운 게스트분을 모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1부 왓츠 인 마이 뉴스에서 함께하셨던 상욱학우님 모셨습니다. 상욱학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전닥시의 세 번째 에피소드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한 번 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올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2학번으로 들어오게 된 전상욱입니다. 앞으로 촬영 잘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 주제 설명드리면서 상욱학우님과 함께 프로그램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재학우님, 이번 주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 전닥시에서 소개해드릴 주제는 다들 한 번쯤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MZ세대들의 새로운 놀이터라고 불리는 팝업 스토어입니다. 이제 지민학원님, 네. 팝업 스토어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팝업 스토어는 짧은 기간 운영되는 오프라인 소매점으로 짧은 기간 동안만 운영하기 때문에 특정 장소를 임대해서 임시 매장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신기하다. 뭐 어쨌든 이제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23살입니다. 23살이면 이제 MZ네요. 너무 나이는 MZ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다들 MZ 세대들이니까 사실 팝업 스토어가 뉴스에서 요즘 뭐 MZ 세대들의 놀이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민학우님과 상욱학우님은 팝업 스토어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먼저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저는 뭔가 직접적으로 내가 이 팝업 스토어에 가야 되겠다 해서 가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고요. 요즘에는 워낙 팝업 스토어를 서울에서는 되게 자주 어디서든 열리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본 게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더현대를 갔을 때는 더현대가 주로 이제 1층에서 팝업 스토어가 열리잖아요. 근데 이제 1층에서만 열리는 것도 아니었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 없는 이제 조그마하게 열리는 팝업 스토어 같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그냥 살짝 보고 나왔던 기억이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팝업 스토어 운영에 성공한 이제 말씀해주셨던 뭐 더현대 서울이나 신세계 강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매출 1조 원, 각각 매출 1조 원과 거래액 3조 원이라는 아주 대단한 기록을 진짜 대단하죠. 그럼 지민아우님은 팝업 스토어 방문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뭔가 여기 가야지 해서 찾아간 건 아니고 성수에 특히 팝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막 들른 적도 있었고 뭐 하겐다즈 팝업도 한번 들렀었고 엽기 떡볶이 팝업도 작년에 한번 가봤습니다. 저도 사실 딱 한 번 본 거는 저도 본 적은 되게 많은데 가본 거는 그 아무래도 제주도 사람이니까 그 제주 공항에 혹시 우무 아세요? 우무 알아요. 그거 제주도에서 되게 유명한 푸딩? 거기 푸딩인데 저도 그래서 저 학교 다닐 때는 바로 옆에 있어도 안 갔는데 비행기 탈 때 보니까 있어서 한번 가봤어요. 그렇게 팝업 스토어 네 한번 가봤었고 그러면 뭐 제주도에도 있고 성수 네, 건대 옆에 성수가 아무래도 있으니까 되게 팝업 스토어가 되게 많잖아요. 실제로 그 저희 이 이슈도 사실 기사에서 발췌해서 저희가 발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YTN에서 나온 그 영상 뉴스 중에 이제 MZ 세대 놀이터 팝업 스토어 열풍 엇갈린 명함이라는 뉴스를 봤는데 거기서 보니까 성수에서 한 달 평균 30개가 넘는 팝업이 성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팝업 스토어가 많은지 혹시 개인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지민아고님부터. 우선 팝업 스토어가 짧은 기간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에 그 브랜드에서 내가 거기 팝업에 갔을 때 어떤 걸 할 수 있냐, 체험을 할 수 있냐, 어떤 걸 살 수 있냐. 그리고 팝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한정판으로 나오는 게 많으니까 그런 걸 얻으려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도 맞아요. 팝업 스토어는 아니고 대충 혹시 생일 그 카페 아세요? 저도 한번 거기를 가봤었는데 어디인지 밝히지 않고 뭐 그래서 그 되게 새로운 그 한정판 그런 거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본 적이 있었고 네, 뭐 그렇습니다. 상옥하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주변에 그 이제 요즘에 되게 약간 요즘에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카카오톡 이모티콘 같은 걸 통해서 약간 한 그림 그리시는 이제 작가분들에 대한 팬들이 유입되는 현상들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그 최고심이라는 작가분을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제 주변의 지인으로. 그런 분들이 약간 요즘에는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라이트 하던 아니면 헤비 하던 간에 약간 그런 가볍게나마 팬이라는 그런 층 자체가 넓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영향으로 좀 인기 있는 작가들과 함께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한정판 굿즈들을 그 팝업 스토어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홍보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팬들은 뭔가 꼭 사보고 싶어 하는 팬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경우에서도 팝업 스토어가 인기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애초에 팝업 스토어 자체가 좀 한정 기간 열리는 거기 때문에 뭔가 요즘에 서울 딱히 뭔가 데이트나 친구들끼리 놀 때나 이렇게 할 때 갈만한 데가 없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맨날 뭐 밥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은 카페 가거나 아니면 영화 보러 가거나. 근데 요즘 영화 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구경거리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굳이 뭘 안 사러 가도 그런 팝업 스토어 자체가 주는 그런 유희적인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팝업 스토어가 최근에 인기를 좀 누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제가 기사도 언급드렸는데 혹시가 아니고 아까 뭐 팝업 스토어 열풍에서 엇갈린 명함이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뭐 팝업 스토어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왜 유형인지를 비롯해서 그러면 팝업 스토어가 사실 문제이다라는 기사들도 꽤 많거든요. 그 뭐가 문제일까요? 뭔가 간단히 간략해서 말하면 임대료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 그리고 추가로 소음 문제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같이 나타나는데 이제 서울시 상권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연무장길 일대 평당 임대료가 2020년에 비해서 2023년 4분기에 2배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제 상가 건물도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어서 연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팝업 스토어는 제외가 되어가지고 주변 상인들이 밖으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임대료 문제도 되게 심각한 게 그래서 뭐 1년 사이에 성수에서는 임대료가 30% 넘게 상승했다고 기사에서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뭐 팝업 스토어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도 막 생긴다라는 것도 봤었고, 그러면 상옥하구님은 뭐가 가장 문제인 것 같으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환경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해서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아무래도 팝업 스토어가 좀 빨리 생겼다가 빨리 없어지는 되게 이렇게 빠른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팝업 스토어는 단순히 그냥 뭐 팻말 하나 세워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테리어도 완전 다 바꿔야 되고 가구들도 다 들여와야 되고 쓰레기도 그만큼 많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팝업 스토어가 열렸다가 없어지고를 반복하는 것은 폐기물이 굉장히 순식간에 단기간에 많이 상승하게 되는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심각하다,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팝업 스토어로 인해서 되게 매출 오르는 백화점도 있고 어디 지역도 뭐 성수라든지 그렇게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환경 문제나 아까 말씀해드렸던 임대료 문제도 빨리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팝업 스토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 게스트로 함께 해주신 상옥하구님은 어떠셨나요? 우선 약간 이런 주제들이 굉장히 한 번쯤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냥 사실 생각 안 하게 되는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이렇게 한번 촬영 오기 전에 생각을 좀 해보고 와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초대해주신 두 분의 소감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떠셨나요? 저도 팝업 같은 경우에 갈 때 뭐 임대료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거 생각하고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기사를 좀 찾아보면서 환경 문제에 특히 더 관심이 가지게 됐고 이제 찾아보니까 인테리어 최소화한 팝업도 등장하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팝업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팝업 보면 그냥 와 저기 뭔데 이렇게 사람이 많냐 라는 생각만 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이렇게 좀 해당 관련한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아 저렇게도 맞아 저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전지적 대학생 시점 전닥씨 오늘은 팝업 스토어와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패널 이지민 그리고 진행자 홍혁재 그리고 오늘 게스트로 참여해주신 전상옥 학우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